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교통학회 TV 교절할 교환못 진행하는 강승필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네, 그 옆에는 교활못을 담당하고 있는 이담비입니다. 사실 지금은요 교통계 어떤 새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저희가 이제 교통학회 TV를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어떤 교통의 나무가 되고 싶은 그런 힘찬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교통하면은요 일단 움직이는 모든 것.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시작한 지 우리가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교통하면은 이건 뭐 우리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박사님은 교통하면 무엇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교통하면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말하자면 우리 버스 택시 운전기사분 생각나고 교통경찰도 생각나고 교통경찰. 네네.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봉사하는 건설님도 생각이 나고 그만큼 교통은 이 사람과 물건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움직이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게 바로 이 교통이란 무엇인가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말 그대로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통은 알지만 교통과 연결된 직업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그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박사님과 함께 또 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와 함께 이 교통이란 무엇이냐를 밝혀주실 두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진희 교수님, 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의 녹색교통대학원 이진우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밖에 모르는 교통바보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통 바보예요? 네, 부자 교수님은? 네, 교바. 교바. 아니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제가 미리 정보를 좀 입수한 결과 교통학회 얼굴을 담당하고 있다 이 교수님이. 그러는데 두 분 어떻게 뭐 긍정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이진우 교수님은 확실히 얼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 교수님 뭘 담당하고 계시는지. 순발력이 끝내주는. 아이 박사님 들어보죠. 뭘 담당하세요? 네. 네, 저는 순발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밖에 모르는 남자 그리고 순발력을 담당하는 우리 교수님들 정말 오늘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주실 텐데요. 자, 기대가 됩니다. 네. 교전할 교환모 오늘 이 전문가와 함께 교통 관련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담비 씨. 네. 교통 전문가가 하는 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자료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차트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자, 과연 교통 전문가 어떤 일을 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 맞나요, 교수님? 네, 아까 시작할 때 저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교통이라는 것은 크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모든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하면 떠오르시는 게 승용차, 뭐 버스 이런 수단과 그리고 뭐 도로, 그리고 도로에 있는 혼잡 이런 거 고민하실 텐데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잘 처리하고 그리고 잘 돌아가도록 계획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되게 우리들이 보면은 출퇴근할 때 막 차 막히고 교통 혼잡 그죠? 맞아요. 짜증 나잖아요. 그다음 빨리 가는 거 이런 거 찾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교통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 교수님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교통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로운 단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크게 만들어놨거든요. 모빌리티. 네, 거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음. 바로 이제 교통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우리가 옛날 그 우마차, 맞죠. 트럭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요새는요 드론 이런 것도 교통. 드론 맞죠. 그럼요. 네. 왜? 점점 이 어떤 새로운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다음 한 번 더 볼까요? 자, 좀 큰 그림으로 좀 첫 번째를 좀 살펴봤다면, 자, 두 번째 교통 인프라를 계획, 설계, 운영, 관리하는 모든 일. 네. 교통 인프라 설계, 계획, 운영 관리. 네. 자, 인프라 계획, 설계, 운영 관리. 네. 네. 교수님.
교통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일단 사람이 있겠고요. 자동차나 아니면 뭐 버스나 기차 이런 게 있겠고요. 가장 큰 이제 규모로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 아니면 뭐 철도로 선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설계, 계획, 뭐 시공, 관리, 운영 이런 것들에 모든 것들을 관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통 전문가들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도로를 어디에다가 놓을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할까, 아니면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일까, 그 다음에 뭐 지하철을 어떤 방향으로 놓을까, 아니면 공항을 어디에 놓을까, 물류센터를 어디에 놓을까, 이런 모든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통 관련된 결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우리가 내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막 좋아요. 막 집값이 막 오르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가 나빠요. 그래서 우리 교통 전문가들이 이런 모든 목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이제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그래요. 있겠습니다. 이제 뭐 교통 인프라인데 인프라가 이제 이것도 영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그런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하는데 전문가들이 대체 어떤 일들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위치를 선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금 평가를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미래의 일이잖아요. 건설하는 것이 보통 5년에서 뭐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사업들인데 그 먼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좀 잘 보여주는, 저희가 뭐 시뮬레이션 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이 교통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미래를 예측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준다. 고속철도, 네. 교통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그 움직이는 것들과 관련된 다 교통의 연결이라면은 우리 엘리베이터 이것도 교통 관련된 직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움직이니까 들어가요, 교수님? 되겠죠? 네, 맞습니다. 좀 큰 틀에서는 저희가 뭐 물론 이제 건축물 내에서의 엘리베이터가 교통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관점에서 요즘 저희가 보행도 저희가 관련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보행, 무빙워크 이런 것도 다 교통 시설의 하나로 저희가 이제 관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요. 이제 시설 쪽을 일하는데 말하자면 건설하고 하는데 다 작업한 교통이다. 저는 너무 몰랐네요, 정말. 그다음에 아까 네. 제가 교통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런데 내가 운전기사라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기사님. 한번 봅시다. 자, 교통 전문가가 하는 일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네. 교통 수단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운용, 관리하는 일. 네. 여기서 교통수단이라는 게 이제 아까 봤던 뭐 버스, 수용차, 택시, 뭐 움직이는 모든 거 다 돼. 드론까지.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분은 우리 김 교수님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앞에서 이제 인프라 얘기하셨잖아요.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 시설 안에서 진짜 이제 사람과 물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이동하는?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 수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뭐 승용차, 철도, 버스 이런 수단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승용차들이 얼마큼 혼잡하지 않게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저희가 요즘 실시간 교통 정보 이런 거 많이 확인하잖아요. 뭐 빨간불 들어오고 뭐 정체 예상 정보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정보를 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이제 그 시간은 좀 피해라, 막히는 길은 좀 돌아가라라고 해서 좀 이렇게 그 혼잡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버스나 철도 뭐 5분 간격으로 철도를 뭐 배차하는 거, 뭐 버스 노선을 정하는 일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이 분야에 포함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더 또 부연해서 우리 교바 이준우 교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교바. 네. 네, 교바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또 예가 있는데요. 일단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진짜 머피 법칙처럼 이제 내가 정말 급할 때는 빨간색 계속 굴리고, 그러게 말이야. 네, 그리고 안 급할 때는 초록색에 계속 맞아요. 먹어주고, 네. 이게 뭐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신호등을 어떻게 도시 전체에서 똑똑하게 잘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막히는 시간이나 이제
기다리는 맞아요. 시간을 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맞아요.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교통공학의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박사님. 왜냐면 정말 그 신호등 체계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정말 오늘은 너무나 제가 좀 늦게 준비를 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가는 길마다 빨간불마다 가서. 정말 가는 무슨 거야? 셔틀버스도 아니고. 네. 근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좀 나는 천천히 가도 되겠다 싶은데 교통 쪽을 연구하면서 가지고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야, 대체 예. 어떤 바보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교통법원 인정해 계시는데. 네, 네. 그 바보하고 이쪽 바보. 아, 네. 좀, 네, 그쵸. 네. 바보는 아니시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와, 이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어떤 날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또 한 곳을 보면 초록불이 굉장히 또 길어요. 네네네. 네. 이런 체계들이 운영 체계들이 그거 정말 좋아요, 궁금했어요. 조락. 예. 하도 한 바퀴 돌아오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네. 실제로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날 좀 실제로. 과음하셔가지고 그런 주신 사람들도 거예요. 있고 네. 필요해서 네. 순간적으로 이게 시간이 길다 보면은 조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뒤에서 빵 눌러가지고 깨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 일. 그만큼 사실은 이 교통 신호 체계도 상당한 전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신호등? 일단은 신호등 설계는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도로나 철도 죄송합니다. 도로나 이런 것이 새로 들어갈 때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신호의 운영과 관리는 경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교통 경찰이 하는 일도 저희 교통 전문가 영역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전하게 사실 신호등의 목적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충되는 것들을 이제 순서를 배치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그 교통 경찰관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죠. 저는 도로에 그분들 서 계시면 떨려.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으면 난 평소에 운전하는 자세가 잘 아니 이게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살짝 끼어들었는데 그냥. 뭐가 이반에 올라고 마음의 준비가 되는 아니, 맞아요. 아니, 교통 경찰은 무서운 거고. 너무 나 그분 너무 무서워 도로에 진짜 그분 보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정말 우리 교수님과 이야기를 할수록 교통 전문가가 하는 일들 정말 다양하고요 정말 광범위해요. 그래요. 네, 정말 자, 광범위하는데 이동하는 거 다 받고 시설도 다 우리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교통 수단도 운영 체계까지. 운영 체계까지. 네. 자, 그럼 또 다음엔 또 어떤 것들이 전문가들이 할까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번째 살펴볼까요? 교통이 유발시키거나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 교통 네. 전문가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교통과 관련된 꼬인 문제를 해결을 한다. 꼬이네. 다양한 문제. 네. 그 쉬운 문제는 다 그냥 저절로 되니까 안 돼. 전문가는 이렇게 꼬인 문제를 딱딱 찍어가지고 해결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어떤 분이 먼저 이 꼬인 문제를 풀어주실래요? 교바? 네, 교과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가. 교통 전문가들은 이제 네네. 교통이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네. 이제 해결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해결사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교통 혼잡이 혼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통이 유발시키는 환경 오염, 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 세 번째는 교통 사고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한두 시간 정도를 교통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뭐 평생을 되면은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통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만 줄여줄 수만 있으면 이제 개개인의 인생이 좀 더 윤택해지는 거거든요. 인생 윤택까지 지금. 네, 그럼 엄청 철학적입니다. 철학적이죠. 교통이라는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 교통 혼잡 문제 저희가 매번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빨리 가면은 기분이 좋고 뭐 밀리면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스웨덴 대학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혼잡 시간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길에 많이 허비하게 되면 시간을 가정에 들어가서 이런 아이를 돌보거나 가정일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게 장거리 통행을 하거나 통근을 하거나 이제 많이 밀릴 경우에는 좀 그런 가정의 불안, 뭐 어떤 아주 특수한 케이스긴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혼잡 같은 걸 줄여주는 것이 저희
그 삶의 질 그리고 네.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몰랐네요. 환경 오염 문제. 네, 이런 이혼율을 줄일 수 있는데 교통이 그러네. 몫을 네. 네,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네. 차가 잘 빠지면은 이혼율도 준다. 아니 근데 차는 잘 빠졌는데 네. 그걸 핑계 대고 육아를 안 해서 독방 육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교통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점이니까. 그럴까요? 네. 아니 교통 핑계들 많이 되잖아요. 특히 가끔이지만은 이제 늦었을 때, 네. 안 막혔는데 차가 18년 이제 막혀서, 다 차 막혔다고. 사실 그냥 늦잠 잤거든요. 네. 늦잠 잤는데 교통 핑계를 좀 많이 많이 하고 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만큼 교통 네. 혼잡이 우리 이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교통 전문가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각광받는 교통 분야의 직업 한번 두구두구두구두구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볼까요? 자, 너무 인기 많아요. 자, 일단 공무원, 공공기관 네, 맞죠? 공무원, 공공기관. 네, 맞습니다. 네. 그 원래 공무원은 요즘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나 이런 네. 걸로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직종이긴 한데요. 저희 분야에서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과 여러 가지 방안들은 뭐 민간이나 뭐 개인이 다 할 수 있지만 결국 결정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에서 그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정부에 있는 그런 공무원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교통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야 되지만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은 보통 다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뭐 네. 서울교통공사 많이 들어보시겠죠. 도로공사 이런 네, 것도 네, 다 네.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통 관련 선호지가 정말 다양한데 우리가 또 아무도 이제 이렇게 공무원만 얘기하면은 다른 직업들이 우린 뭔데 이러실 거예요. 네. 전문가들이 가는 거죠. 자, 선호직업 다시 살펴보자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바로 교수님, 교통 관련 교수님 포함이 되고요. 연구기관 또 이제 공공기관 산하에서 또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죠. 교수님. 네. 대학교에서 역할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미래의 교통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의 역할이 있고요. 가장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를 하는 역할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현실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도 하고요. 실용적인.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조금 뭐 미래를 바라보고 바로 적용이 안 돼도 좀 이론적이거나 조금 더 이제 나중을 생각하는 그런 연구, 두 가지 종류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연구만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전문으로 정말 강의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이제 국책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에 정말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한국교통연구원 네. 아니면은 뭐 서울연구원 이런데 저희가 이제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가장 그래도 괜찮아. 급여도 괜찮고, 예.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교통을 연구해서 바로 이게 적용이 되고 그렇지. 세상을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아. 여기 가시면요. 그래서 이만한 곳이 없는 또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직업. 이게요. 네. 교통은 뭐가 재밌냐면은 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럼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도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길이 뚫리고, 한 5년 후에 내가 만든 길을 내가 운전을 달릴 수가 있어. 뭐 저기 공항이 들어서고, 그렇지. 공항에 들어서. 여기 막 생기고. 잘못 만들면 평생 얼굴 못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하시는 분들 부자일 것 같아요. 왜 부자일까? 미리 도로 생기는 걸 알고 역을 알고 공항을 알고. 제가 또 이렇게 TV에서 교자를 교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낭패도 당하고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려가지고 그런 실수를 막는 것도 사실 우리들의 자 어쨌든 그런 연구기관에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다 또 건설기술연구원, 뭐 국토연구원, 국책연구기관들의 많은 전문가들이 박사 출신들이 석사 출신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 교통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소대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교통에 대한 정보 교통학회 TV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는 확실한 정보만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네. 자, 이어서 선호하는 직업 좀 살펴볼게요. 볼까요? 다음은요. 와, 대기업, 건설사, 뭐 자동차 회사의 어떤 대기업 직원들 있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좀 선호하고 교통과 관련된 선호 직업이다. 맞죠, 교수님? 네, 이번에는 이제 그 교과가 아닌 네. 교통계 마법사 네. 지리 진리. 김지리 교수가 그 저기 요정, 요정 교육 교통 요정. 교육 네, 요즘 교통 요정이 우리 코로나 김정일 때문에 교수가 살쪄가지고. 설명을 좀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다 나왔다. 너무 요정이 먹었어. 교과 교육 다 네, 나왔다. 네. 요정이 너무 먹었는데 얘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네. 소개받은 교육 네. 김진희가 네. 그 원래 대기업은 다 역시 인기 있는 직업이잖아요. 인기 있죠. 네. 원래 이제 교통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도로, 뭐 철도 이런 건설과 관련된 일이라서 건설사에서 기본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건설사에서 하는 일은 이제 정말 건설 행위를 하는 일인데 그거는 사실 뭐 토목이나 건축 이런 쪽 전공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그 계획하는 일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많이 뽑고 건축회사에서 많이 뽑고요. 그리고 요즘 그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죠. 강 교수님께서 잘 아시고 또 아마 저희 교통학회 TV에서 또 다룰 주제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원래 이런 공공시설은 정부 예산으로 하는데 이제 그것이 좀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싶을 때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대기업 건설사들이 보통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그 건설 경기에 따라서 많이 뽑기도 하고 이제 적게 뽑기도 하고 일이 많아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추세가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 네. 시기는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아주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안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예. 조금 하향. 예, 전반적인 조금, 모든 산업이 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건설 산업 자체가 조금은 한데요. 그래도 네. 그 교통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건설회사의 문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저 건설회사 취직도 교통 전공입니다. 그러면 좋은 거 했네 하고서 면접 보고 뽑아가기도 하고 자동차 회사 네. 요즘 자동차 회사 좀 나중에 네네네. 그 자동차 회사가 이제 반대로 예전에는 저희 쪽 전공자들을 아주 많이 뽑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그래요? 늘어나고 있는 분야거든요. 왜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일은 차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차를 만드는 일은 사실 저희가 크게 상관은 없고 뭐 기계나 이런 전공자들이 하시는 건데 최근에 그 아까 이진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할 것인가로 지금 요즘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죠. 이런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때 교통 전공자들이 좀 필요해서 최근 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요. 맞아요. 자율주행도 요즘엔 뭐 그렇지. 다 되기 네, 때문에 네. 필수 또 직업군이 아닐까 싶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엔지니어링도 교통 분야 선호 직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엔지니어링, 네. 경찰 뭐 다 네. 지금 있으니까 뭐 자동차 회사도 좋고 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진우 교수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요. 네. 이제 서비스 분야가 대체적으로 넓은 대기업에 비해서 이제 더 특화된 분야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이제 뭐 교통 시설을 조사하고 새로운 시설을 직접 설계하거나 아니면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던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어떤 모든 교통 서비스에 이분들의 손길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됨에 따라서 이제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찰. 네, 뭐 경찰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교통 경찰 저희가 아는 그런 분들인데요. 딱지 딱, 벌금 딱. 네, 그런 역할도 하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인데 중요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경찰 공무원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특별 채용 분야가 있습니다. 특채. 네. 교통 전공자만 따로 뽑는 그만큼의 TO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올해 하반기에도 40명을 뽑거든요. 교통 전공. 그래서 그 사람은 교통공학 전공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은 아마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교통
전공이 포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뭐 교통기사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경찰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쪽 전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조금 더 뭐 유리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방법 중에 하나다. 맞아요. 네, 교통 관련 미래 유망 직종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 모빌리티 서비스, 약간 영어긴 합니다만은 영어에 우리 강해 보이는 우리 교바 교수님. 네,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면은 공유나 뭐 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 이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리고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 뭐 전기 스쿠터 이런 거 얘기한 건데요. 네네. 뭐 쉽게 뭐 타다나 소카 아니면 카카 모빌리티 이런 그렇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등장했고, 미래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뭐 택시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냥 뭐 맵을 켜서 지도를 켜서 명동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스마트폰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너무나 이제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주제가 되겠지만은 이제 코비드 19 이 사태에서도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어서 퍼스널 모빌리티나 그렇죠. 택배 모빌리티 네. 이런 이제 등의 시장이 커지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새로운 개념의 어떤 그런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정보통신이 발달하게 되면 정보통신이 자동차에 얹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이요? 그럼 ITS라고 그러잖아요. 지능형 교통체계.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가 단순하게 그냥 기계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고 많은 그런 이 다양성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가지고 사람도 나르고 물건도 나르고 자동으로 가고 이게 다 사실은 기저에 정보통신도 있고 기계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이 구성을 하는 디자인에는 교통정보대가 있어요. 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뭐 설명 잘 해주셨지만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네. 사실 창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이요? 우리 생각하는 네. 우버 이런 것도 아, 사실은 우버.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계열에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아까 뭐 엔지니어링 회사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러려면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간단한 아이디어와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일단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진입이 되게 원활해졌기 때문에 네. 저는 학생들이 좀 재밌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열의 그렇지. 연구들. 그럼 교수님, 네. 정보를 좀 살짝 주신다면요. 창업에 대한 예, 정보요. 어떤 교통 관련된 스타트업으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뭐 있을까요? 그거를 네. 알았으면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교수님들은 쪽에는 지금 이제 막 박지가 않습니다. 새내기 교수님들이셔가지고 네. 이제 1년차, 2년차 되셨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런 연구들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또 팁을 좀 함께 주신다면은 또 폭이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끼리 속담이 있어요. 이것도 참 라떼 아저씨 개그인데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 첫째가 와이프, 네. 두 번째는 골프장의 도우미 말을 잘 들어야 돼. 네. 세 번째는 내비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아, 내비게이션. 내가 왜 내비를 하느냐? 네. 이게 바로 통신사입니다. 미래중앙업 쪽의 통신사. 네. 예, 자, 맞습니다. 말씀 주시죠. 예, 사실- 교육. 네. 그 통신사는 뭐 현재는 뭐 저희 전공자들 아주 많이 뽑는 추세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비게이션, 교통 정보 자체를 다루는 분야는 저희가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아마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해서 사람들의 동선 파악하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동선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고객들의 누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내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해서 뭐 조금 더 뭐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통신사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동의 패턴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은 사실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 통신사 회사에서는 교통 전공자를 뽑는 공고가 나기도 했거든요. 통신이. 그럼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분야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차에 대해서 우리 이재로 교수님. 네, 그 자율주행차 하면은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저는 네. 그 T사, 그 아. T사의 그 자율주행 그 서비스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뭐 택배 아니면 아니면은 대중교통 뭐 여러 가지에서 다 자율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논란거리가 그러면은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네네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이동들이 자율화가 되면서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이제 더 많은 물자가 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고 거기에 이제 많은 돈이 풀리고 거기에서 이제 산업이 커지면은 거기에서 또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창출된 어떤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가 누리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일자리가 치환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 좀 논란거리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운전은 AI가 하지만 인공지능이 하지만 그걸 누리고 아니면 그거를 제공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때 제 생각에는 뭐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어떤 느낌의 산업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 아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말하자면 첨단 교통 산업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 통신, 자율에 막 섞여버렸다. 짬뽕이 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 SF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마음대로 가는 자동차, 뭐 누르기만 하면 배달 오는 음식, 그러니까 이게 다 교통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게 자. 교통 직업이에요. 드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꼽은 게 이제 이 에어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항공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공은 뭐 국가 간을 이동하는 거였지만 지금 이제 도시 안에서의 교통을 담당하기 위한 역할로 이제 발전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어서 그런지 일단 드론을 이용한 물류 이쪽은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야심차게 여러 그 큰 회사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여객 수송용, 네. 비행기 택시 같은 거를 이제 그렇죠.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비행기들이 생기면 과연 이것들이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지. 네. 신호 좀 해줘야 돼. 공중에 있는 신호 체계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차선 변경도 필요하고 아까 신호등 말씀하셨는데 교차로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늘 위에서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디자인할지에 대한 영역들. 이 교통이라는 이 직업은 사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생각보다 취업의 기회가 더 많을 수가 있다. 정말 넓네요. 네,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 시작 전에는 교통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리고 네. 이 교통을 하게 되면 일을 하는 보람이 있다. 왜냐하면 금방금방 내 한 작품들이 일상생활에 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보람이 있다. 그래서 이 교통 직업의 세계의 교통은 상당히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그런 직업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신앙감을 찾으실 때 교통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 아닐까.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이 교통을 하고 싶은 분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이 교통을 배울 수 있을까? 교통 진학 가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전에 박사님, 우리 오늘 직업의 세계 쭉 살펴봤는데 두 교수님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다양한 교통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학기 TV 구독자 100만 명 돌파해야죠. 네, 두 분 그럼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작. 교통학기 TV 좋아요. 꾹. 구독 꾹. 네.